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을 위장 수입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마약 위장 수입 2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직접 마약을 주문하고 심지어 범행을 숨기려고 철저히 위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초범이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에 비슷한 일 있을 때도 그랬지만 우울증 앓는 거하고 마약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울증, 마약 아닌데? 상관없잖아요. 우울증하고 집행유예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정치인인가요? 아, 예.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예. 비싼 전관 변호사 사셨겠죠? 예. 좀 이상해서 그래요. 네. 이상해서. 네. 법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상해서. 지난번엔 0.9g 대마 한개비를 누군지 모르는데 그 작업실로 보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징역 2년 살고 있잖아요. 법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그래요. 예.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세상이 날 속이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십시오. 다른 사람 원망해봐도 소용없어. 아버지를 원망해서. 아버지, 저한테 돈을 주셨으면, 건물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쌓입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기자님 상. 비트사랑 래퍼 진봉은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달려오고 있고요. 패딩사랑 패딩장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 여기서는 패딩 장원이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래퍼 진봉. 네, 방금 도착하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네. 교수님, 예. 교수님 때문에 오늘 방송이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엉망이었는데 더 엉망입니다. 황당히 제가 원래 이게 DMC에 내려야 되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딴짓을 하다가 지나쳐서 마곡나루까지 갔습니다. DMC, 요새 DMZ에서 문제가 있는데 DMC를 지나치다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마곡나루에서 다시 갈아타고 이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네, 1156님이 지하철은 모험이죠. 민경욱 전 의원이 그랬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시원해서 패딩 입기 딱 좋아요. 얘기합니다.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더운데 장원 씨 패딩 입고 오셨나요? 장원 씨 일사병 걸릴까 걱정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약속드렸던 33도가 오늘 넘지 않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실수 아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계속 입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옷깃을 여민 게 수상한데 안에 아이스팩 붙인 거 아닙니까, 패딩 장원? 오늘 노아 있습니다. 노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또 형광색 다시 조끼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거네요. 이거는 보내주셨으면 입어야죠. 아니요. 그런데 아니지. 그런데 우리 이름표도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패딩 장원 그리고 래퍼 진봉. 그런데 33도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반납. 아니 팬분이 주신 건데 왜 33도 되면 저 조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MC 장원의 이 희생정신. 코로나19에 맞서고 계신 의료진분들, 공무원분들의 그 어려움을 제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로 지난주에만 입으려는 의도였었는데 헬멧이라도 좀 세워놓을까요? 아니면 날로? 도훈이처님 오늘 또 인사했습니다. 셋째 사위 후보 안녕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최진사님 오셨군요. 셋째 따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신다던. 반갑습니다. 늦어서요.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래퍼 진봉 패딩 장원 Let's get it.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자,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살짝만 요거 이제 맛배기로 하나 준비해온 거 하고 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헬스조선, 이제 건강 상식 같은 것들을 기사로 주로 다루는 헬스조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성격이 불안정하면 곱창 장어를 즐겨 먹는다.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자, 이게
이 식습관에 따라서 이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식습관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인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나 봤더니 예.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굉장히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네. 사실 대학생 337명이면 숫자도 적거니와 네. 대학생이면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 또 입맛도 달라지고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근데 것이 대학생한테 조사한 것도 조사한 거지만 성격 네. 불안정하면 곱창 저 성격 불안정하거든요. 곱창 싫어해요. 저는 심지어 어제 곱창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성격이 불안정하십니까? 곱창과 장어를 굉장히 네. 즐겨 먹거든요. 네. 곱창과 장어를 근데 근데 네. 본인의 성격. 네. 뭐 아니. 불안정한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 예. 뭐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격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2749님 것 같습니다. 곱창엔 환장하고 장어에는 질색하는 저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뭐지? 거예요? 그러니까 곱창, 곱창을 장어. 좋아하고 장어를 싫어하면 또 네.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격이 불안정하면 곱창 장어를 즐겨 먹는다라고 제목을 단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일단 맛배기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그냥 만들기 하는데 쉽게 만드는데 이러지 말라고 네. 지금 네. 맛배기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보들 네. 만나보시죠. 예.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기 상황 시간이 없다. 나흘 만에 또 반도체 현장 찾아 동아일보의 김현수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네. 이렇게 네.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집에서도 맞고 막 누워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위기 상황과 시간이 없다. 네. 왜 이게 기사가 나온지는 알겠죠. 네, 내용을 보면요. 자세한 이야기를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네. 내용이 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홍보자료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전혀 기사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제 이 첫머리만 좀 읽어드리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경기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재차 가혹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미래 기술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5일 반도체와 파운드리 무선사업부 사장단 회의를 연달아 소집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위기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위기다. 시간이 네. 없다. 계속 네. 이런 그런 기사가 얘기죠.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어쨌든 보통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잖아요. 기업들이 보도 자료를 뿌리면 그걸 가지고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100% 보도 자료에 100%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만 보면 삼성이 뿌린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프로포폴 얘기도 하셨고 지금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도체 현장 가서 열심히 지금 우리 경제 살리고 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체? 이건 통상적으로 기업의 오너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모든 기업의 오너들이 가는 거 다 기사화할 겁니까? 왜 삼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중소기업의 사장도 자기 회사 공장에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모두 다 살려고 난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왜 유독 이재용 부회장 것만 이렇게 기사화해가지고 기사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기본적 생각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099님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찰 기사만큼이나 기사 많이 났어요. 네. 정작 중요한 기사는 안 나옵니다. 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반도체 네. 공장 갔다는 거. 엊그제 최서원 씨, 예. 최순실 씨의 개명한 이름이죠. 최서원 씨 예.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적극적인 뇌물에 대한 거를 판시해놨어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기사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예. 그리고 반도체 간 거 이런 거 나오고. 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사건의 지금 주요 피의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일반인들이나 저 같은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혹만 있고 혐의만 있어도 못 사실 나와. 방송 자체를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숙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의혹이 된 것만으로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유명한 사람이고 공인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한 활동을 마치 뭐 중요한 일을 한 것이냐 네. 이 시국에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네. 프로포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얘기하면서 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댓글에 예. 위기 상황이니까 삼성 건드리지 말라 이런 그런 얘기 내용으로 하지 말라 이런 유추가 되죠. 예. 네, 그런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두 번째 후보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북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알고도 못 막았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지연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이건 세다. 이건 세. 그렇죠. 폭파 4일 전에 알고 왜 못 막았어? 네. 막아야지 가서. 왜? 죄송한데 좀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물어봐 주세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 기자한테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아니 북한으로 뭐 이렇게 북파 공작원 같은 사람들 불러서 폭탄을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까? 007. 첩보로. 007. 첩보로. 네. 아. 폭탄 설치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네. 시험 19, 8 거기서 꺼야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선 파란 선 그걸 그렇지, 해야 되는 거야. 잘랐어야죠. 뭘 잘라야 되나 고민하고 네. 막 땀방울 딱 떨어지면서 했어야지. 그걸 안 했네. 그걸 못했어.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이 어땠어요? 뭡니까? 네, 아니 뭐 이 제목대로입니다. 북한에서 암암리의 루트로 청와대에 실제로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을 알렸는데 노동신문에 김여정이 폭파하겠다고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확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폭파시킬 거라는 사인을 청와대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정부는 북측을 제어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게 그 주요 내용입니다. 청와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청와대에서 전혀 뭐라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죠. 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부 기자, 이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에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청와대가 이걸 파악한 건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 감시 장비들이 있잖아요. 위성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13일날 김여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도 이걸 면밀히 살펴볼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거 폭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징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북한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마치 북한이 얘기해 준 것처럼 기사 쓴 것도 너무너무 잘못됐고 또 하나 지금 홍장원 우리 MC도 얘기했지 MC 장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는데요? 아니에요. 몸으로 막으래요.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특전사 파견하고 탐 크루즈 보내야 하는데 왜 안 보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기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정부에서 성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탐 크루즈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김지연 기자님께서 뭐 폭발물 제거 전문가시라던가 네. 뭐 그런 첩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인정해드려야 되는 기사입니다. 예. 맥가이버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 대포를 쏴야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영토를 향한 어떤 도발이었으면 근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아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하에 네. 그걸 못 막았다면 좀 비난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북한 내에서 자신들의 영토에서 자신들이 이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막아야지. 네. 그래도 막 그러지 말아야지. 막았어야지. 언론이 네.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야. 네. 파란 줄이냐 빨간 줄이냐 고민했었어야지. 그렇죠. 네. 송중기 보내야 되는데 특공대라고. 그렇죠. 특공대죠. 네, 그 제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해체할 수 있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녀오겠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MC 장원을 보냈어야 되네요. 네. 언론 하지 말입니까? 전 안 됩니다. 전 전경 출신이라 시위 막는 시위만 거에 막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시위하고 막으면 그렇지. 되겠네. 둘 있어 여기서. 좋네요. 자,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세 번째 후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방송인 김어준 라디오 진행 도중 서민 비하 방송 내용 어땠길래 서울경제 조혜리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꽤 많이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좀 법적인 문제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나 속상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 있어? 이게 전형적인 일부의 내용 한마디만 발췌해서 전체 내용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기사입니다. 네. 자, 이 뉴스공장에서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 박주민 의원을 게스트로 불러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실 이제 개정안이 임차인들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 분들 중에서도 이 법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쪽으로 이제 인식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 이런 식의 제목을 뽑는 보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네. 자 이제 김어준 씨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었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졌다. 이 집 있는 사람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집도 없으면서라는 얘기는 본인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을 반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집도 없다면서 이 서민을 비하했다. 그리고 원래 기사 제목은 김어준 라디오 도중에 네. 집도 없으면서 이번에는 서민 비하 논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사람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네. 항의하니까 제목을 바꾸고요. 사진을 이렇게 큰 걸 썼어요. 저는 네. 끔찍해요, 끔찍해. 사진도 아니 김어준 사진 저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비슷해요. 이래요. 얼굴 보면 아우, 네, 끔찍해요. 비하 논란 일으키게 생겼어. 외모로는 그렇다면 내가 인정. 외모로 그래, 하면 그럼 내가 네. 내가 친구인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인데 잘못했습니다. 네. 얘기할 텐데 그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허리다리 저는 자르기. 이 예? 말을 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김여준 씨가 했던 말,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다 받아들였다며 그 했다는 얘기예요. 집 있는 사람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대차 법 개정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도 없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 집 없는 분들에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하는 말의 투를 빌려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네. 제 의도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의도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란 말을 통해서 뭔가 비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집 있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였다고 저는 보인다는 거야. 지금 종부세나 네. 그리고 재벌들한테 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 폭탄 이러다 나라 망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돈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재벌 걱정을 해요. 네, 맞아요. 이재용 구속되면 아이고 삼성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네. 저 부잣집 도련님을 왜 서민들이 걱정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인터뷰의 핵심은 뭐예요? 임대차 보호법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안 되는 거 바꿔서 제대로 가자는 것이고 임대인들에게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바꾸자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었고요. 그럼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 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즉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사에 주장한 내용과 다른 의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만 뽑아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 내용 전체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가 무슨 목적으로 돼 있었고 인터뷰의 전체 흐름이 뭐였고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부분을 봐야지. 이게 무슨 폄하입니까? 이건 임차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김어준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네. 김어준이 잘못한 거야 무조건. 김어준 미운 거죠. 네. 아니 전체적인 방송 내용의 요지가 이 월세 세입자분들, 뭐 전세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임차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위한 그렇죠. 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네. 전체 내용이었는데 그렇지. 그 내용 중에 왜 그 임대인들을 비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김어준 좋아합니다. 아, 우리가 그래요? 얘기하면 김어준 더 좋아합니다. 그만하자고.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달팽이입니다. 패닉. 네. 속보 떴습니다. 네. 민달팽이는 속상하다고. 집이 없다고. 같은 신세네요. 민달팽이도 비하당했군요. 네. 비야. 기사 쓸만해 이거는. 민달팽이 이거 비야. 우리가 사과하자고. 네. 민달팽이 연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도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주 기자님도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셨을 거고 이렇게. 네. 그럼 인터뷰하면 전체 맥락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코트를 딸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를 쓰면서. 근데 한마디만 딱 꺼내면요. 맥락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오해가 엄청나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언론의 수법이죠. 그러니까요. 네. 을로천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 재벌 연예인 걱정을 하는 국민들. 우리는 진짜 삼성 걱정 많이 하죠. 재벌 걱정해주죠. 연예인 걱정 너무 많죠. 이게 네. 다 언론 탓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재벌 연예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 잘 삽니다.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 걱정 많이 하시고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저소득층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힘들어요. 연예인들이 지금 힘듭니까? 삼성이 힘듭니까? 재벌이 힘듭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 사람들 잘 삽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정말 일자리 뺏기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저 힘들어 주 죽겠어요. 기자를 좀 걱정해 주세요. 주진우 기자를. 저 아침에 네. 그 뉴스공장에 와가지고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특종거리를 몇 개 깠거든요. 네. 아무도 안 받아. 기사를 안 받아. 아무도 안 써. 몇 개를 써도. 그리고 이런 거 쓰죠. 네. 김어준 이런 거 쓰죠. 네, 김어준은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왠지 다음 기사 제목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인 주진우 라디오 진행 도중 절친 김어준 외모 비하. 네. 방송 내용 어땠길래? 아니 왜 김어준 사진을 이렇게 크게 실으냐며 목소리 높여. 네. 그런 기사는 30개씩 쓰겠죠. 발로도 막 새끼 발가락으로 막 쓰고. 네. 다음 기사로 가 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네 번째 후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달고 나왔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쉼터 떠나며 외쳤다. 이제 우리 집 간다. 조선일보의 원우식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지난 11일 오전에 길원옥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양아들하고. 양아들인 네. 황 목사의 내외가 살고 있는 예.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 목사가 친아들이 아니고요. 네, 양아들이죠. 양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양아들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그 양아들, 아들이고요. 양아들이 아니라 네. 양아들. 제가 발음을 그렇게 했나요? 네. 양아들, 양아들. 양아들 이렇게 했나요? 아, 근데 이게 계속 양아들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네, 디테일하시네요, 되게. 제가 숨을 잘못 쉬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 양아들, 또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양아들인 황모 목사 내외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 며느리와 황모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차에 타자마자 이제 우리 집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할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인데.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인용해 쓴 줄 아세요? 그분한테 인용해 쓴 거예요. 황 목사 부부라는 분한테. 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기자한테. 그런데 과연 길원옥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확인 못 해요. 물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집 간다는 말이 뭐 어쩌다는 겁니까? 이 말을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동안 머무르셨던 곳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도에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집 간다는 말이 좀 MC 장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곳이고 예전에 본인이 사셨던 곳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래요?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본인이 사신 데 아니잖아요. 길원옥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양아들이라는 분이 사시는 곳이고 거기 처음 가시는데 우리 집 간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돼요. 어감도 맞지 않고요. 이런 말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다 뽑아서 이렇게 썼느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서 뭐 돈을 빼돌렸냐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쓴 거거든요. 결국은 황모 그 목사 부부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의견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 간다라는 말 단독으로 이 말 하나 뽑아내가지고 마치 현재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셨던 그 집 쉼터라고 얘기해요. 쉼터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강의시키는 의도가 보여진다. 그러면 길원옥 할머니가 왜 거기까지 계속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거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 전에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 집 간다는 말은 마치 예전부터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살던 것이 추억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 제목만 보고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 오해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길원옥 할머니가 이 마포 쉼터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네. 이 안에서 마치 뭐 그걸 노린 고통을 거죠. 당하시고 그렇죠. 핍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만드는 않습니까? 거예요. 예.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황 목사 부부라는 분이 양아들이라는 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기자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실제로.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평소에 사셨거나 예전에 거주하셨던 곳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닌 상태라면 이 말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딩 장원 힘들어 네. 보여요? 아닙니다. 전혀 안 힘듭니다. 안 힘들죠? 네. 계속 입고 계세요? 아니, 그 질문. 그렇다면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꽈가지고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덥습니다. 관상이 덥다고요. 땀이 안 관님 나요. 아니, 저분 패딩 부스 밖에서도 입고 다니시는지 급 궁금. 절대로 그러면 안 입죠. 바깥에서도 이렇게 입고 다니면 미친 X죠.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들고 들어오는 그 시간도 너무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저 패딩이 지금 네. MC 장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럼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걸로 기억해 주시고. 아 그럼요. 패딩 네. 장원으로 네. 그래서 입어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행사가 들어오면 패딩 입고 패딩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네. 기로노 할머니가 집에 가셨답니다. 아무튼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입니다. 홈. 상장 2020년 6월 3주차 지난주의 기자님상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위 기자는 사실을 깊게 파악하고 전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뛰어넘어 창의력과 예능감을 동원한 기사로 아주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9일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제작진 1동. 네. 축하드립니다. 원우식 기자님이 예, 이분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낯익죠? 네, 낯익죠 이름이 우리 네. 청취자분도 기억할 초대 기자님상 수상자입니다. 아. 이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장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네. 이관왕. 근데 어찌 이름이 있다 했더니 네. 두 번이나 상을 수상하시는. 저희가 새로 상장을 네,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금태두른 상장 만들었습니다. 예, 예. 네. 여름 네. 패딩 장원 거 패딩 하나 샀는데 그거 네,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거. 네, 환불하고 상장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번 네. 주에도 불철주야. 네. 국민을 위해서 뛰지 않은 기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한한 감사는 못하고 무한한 이게 감자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 아니, 아니고요. 네. 우리 좀 열심히 노력하자고 이렇게 소박하게 네. 시상식 거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진봉 교수님 예. 뛰어오시느라고 아유, 무슨 고생 말씀. 많으셨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MC장은 패딩 들고 다니느라고 창피한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스케줄 끝나서 이제 우리 집 간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